스타일과 승부가 살아있는 밧솔의 직장인 바둑대회 타이젠과 한국금융지주의 경기 보내드립니다. 김영환 구단의 해설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3대3 릴레이에 있어서 타이젠과 한국금융지주 초반에 승부가 가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사실 초반에 우세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이 타이젠의 중장, 종장 선수들은 그걸 지켜냈어요. 그걸 지켜냈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강하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네. 자, 타이젠이 먼저 승리를 거둬가는 가운데 오늘 2국 페어 대국 진행됩니다. 먼저 대회 정보부터 보고 오시죠. 네, K바둑이 주최하는 밧솔의 직장인 바둑대회. 자, 오늘 2국 페어 대국 프로기사와 함께 호흡을 마치게 됩니다. 네, 덤배팅을 전 경기에 적용을 합니다. 우승 1,200만 원, 준우승 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네, 국세청과 KT가 8강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 한국금융지주와 타이젠의 두 번째 대국이 이어집니다. 양팀 감독들은 이 선수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함께 해왔기 때문에 잘 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정우 감독, 한국금융지주. 이정우 감독은 꽤 오래됐어요. 네. 그래서 선수들과도 굉장히 친하고요. 새로운 선수들이 이번에 2명이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이 호흡은 상당히 좋을 겁니다. 네, 오늘 페어 대국인데요. 감독과 어떤 선수들이 호흡을 맞추게 됐을까요? 대국장 바로 가보시죠. 밧솔의 직장인 바둑대회 타이젠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가운데 페어 대국전 양팀 선수들과 감독님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타이젠 감독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감독님,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미국에서 저희 팀이 좀 운이 좋게 이긴 것 네. 같은데요. 팀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좀 팀워크가 좀 잘 맞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번 팀워크의 승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팀원들 칭찬 좀 해주셨나요? 아직 처음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저희 팀이 이기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저희가 사전에 덤배팅지 드렸습니다. 감독님 뭐라고 적으셨나요? 네. 자, 4집반 적으셨습니다. 적으신 이유 들어볼게요. 세 집반, 5집반, 4집반 세 가지 중에 고민을 했었는데요. 네. 그냥 중간에 있는 4집반으로 네. 무난하게 가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적어봤습니다. 네, 사실 페어 대국 하면은 두 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선수분께 조언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옆에 있는? 저희가 올해로 이제 세 번째 대국이죠. 어떻게 보면 네.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예전에. 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조언은 없고요. 그냥 네. 편안하게 이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네. 너무 긴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 해주고 싶어요. 네. 네, 긴장하지 말라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크를 잠깐 넘겨볼까요? 아, 예. 자, 우리 선수분도 감독님께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해보시죠. 일단 항상 제가 믿고 있는 저희 사범님이시고요. 네. 예, 말씀하셨듯이 긴장하지 않고 최대한 실수하지 않도록 좀 열심히 두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상대팀도 옆에 있습니다. 혹시 네. 상대팀에게 혹시 대국전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일단은 상대팀 분들도 일단 좀 기력이 세신 분들이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처음 판은 저희가 운 좋게 이기긴 했지만 또 남아있는 대국 좀 멋있게 좀 재미있게 대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금융지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네, 이번에 꼭 이겨야 합니다. 어떤가요? 네, 이번에 꼭 이겨야 되는데요. 네. 상팀이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준비한 것만 네. 일단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덤배팅지 미리 드렸습니다. 뭐라고 적으셨는지 볼게요. 자, 2집반 적어주셨습니다. 적으신 이유 들어볼까요? 네, 저희도 흑을 잡을지 백 잡을지 사실 고민도 많이 했는데요. 네. 아직도 뭐가 나은지 모르겠어가지고 무난하게 2집반으로 적어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선수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늘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그냥 평소대로 네. 편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선수분께 마이크를 잠깐 넘겨볼게요. 자, 사실 정말 팀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분 좀 맞춰보셨나요? 이정우 사범이하고 네. 페어를 맞춘 지 한 5, 6년 된 것 같고요. 네. 연습량은 어느 팀보다도 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연습할 때는 꽤 강 팀도 이겨봤고 네. 그래서 연습한 대로
열심히 또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페어 대국을 이렇게 보면은 선수분들이 감독님의 눈치를 좀 많이 보시더라고요. 어떤가요? 너무 우리 또 사범님을 생각하면 네. 봐도 잘 안 돼서 네. 그냥 소신껏 네. 네, 사범님이 제가 알아서 챙겨주시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페어 대국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힘차게 파이팅 외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스타일과 승부가 살아있는 제9회 밧소배 직장인 바둑대회. 한국금융지주와 타이잼의 경기입니다. 네, 타이잼 김영환 감독과 함께 3대3 릴레이 종장 선수였죠. 이재훈 선수가 호흡을 마칩니다. 네, 이재원 선수 이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2국에서 혹시 패하더라도 3국에는 이도원 선수를 출전시키겠다. 이런 지금 작전인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 이정우 감독과 함께 릴레이 바둑에 출전하지 않았던 이노정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이노정 선수는 사실 지금 한국금융지주에 2명의 새로운 이제 신입 선수들이 들어왔는데 네. 그 전까지는 뭐 팀을 계속 꼿꼿하게 지키던 선수거든요. 이정우 감독과 이 호흡을 맞춰서 페어 바둑에도 여러 번 출전했습니다. 덤배팅 결과 한국금융지주에서 2집 반, 타이잼에서 4집 반을 불렀습니다. 이노정 선수 바둑 사랑이요.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이 네. 선수 처음 나왔을 때보다 지금 바둑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만큼 또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요. 바쁜 업무 시간 후에 또 프로기사들에게 개인 지도도 받고요. 네. 정말 그러면서 바둑 실력도 많이 늘었고요. 바둑에 대한 사랑이 정말 깊은 선수입니다. 아, 기력이 인터넷 7단이네요. 사실 주위에 이렇게 보면은 인터넷 7단 정도 두는 사람 찾기 힘들거든요. 네. 네, 한국금융지주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또 네. 시합 준비를 하고요. 보니까 연습 바둑 두고 있더라고요. 네, 이노정 선수가 그런 부분에서 이 팀원들을 좀 잘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노정 선수가 지금 뭐 팀에서 보면은 나이나 직급이나 가장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둑 사랑이 워낙 또 열정이 대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일일이 다 합니다. 특히 페어 바둑 같은 경우에는 우리 편 선수와 상의할 게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리고 뭐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이 페어 바둑에 대한 센스라고 할까요? 순서 넘기기라든지 네. 여러 가지 좀 작전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페어 바둑은. 그런 부분에서는 이노정 선수도 많이 좋아졌고요. 근데 상대방이 일단 전력으로 보면 상대방이 더 세긴 합니다. 김형환, 이재원. 일단 김형환 감독과 이정훈 선수를 제외하고요. 이재원 선수와 이노정 선수. 객관적인 전력으로 본다면은 이재원 선수가 확실하게 앞서 있어요. 네. 그 부분을 이제 호흡이나 인원 부분으로 이제 넘어설 수 있느냐 그것이 관건인데요. 본인의 기력보다 페어 대국을 했을 때 더 잘 두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또 못 두는 선수들도 있고요. 맞아요.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페어 바둑은 서로 양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서로 배려. 그러니까 우리 선수가 미술을 뒀을 때 혹시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을 좋게 좀 포장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원 떡수를 두다니 그러고 이제 에이 모르겠다 나도 내 맘대로 간다 그러고 하게 되면 네. 그런 바둑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뭐 이번 대회에 있어서도 승리를 하기는 했지만
우리 편 아마추어 선수가 둘 때 옆에서 웃음을 참지 못했던 네. 감독도 있었고요. 네, 끝나고 물어보니까 전혀 몰랐다고 해요. 감독님이 옆에서 웃으시는지. 그것은 그만큼 이제 바둑에 집중을 했다는 거거든요. 네. 그 선수가 훈련을 한 거죠. 침착하게 포석을 전개시키고 있는데요. 이노정 선수가 굉장히 원래 속기파예요. 속기파고 전투형이고. 하지만 초읽기에는 약하다고 합니다. 근데 초읽기 몰려보지 않은 사람은 초읽기 들어가는 순간부터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속기파들이 속기를 굉장히 잘 놓을 것 같은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장구파들이 성적을 내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직접 시계를 누르면서 두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둘 때 하고 대국장에 계시원이 초를 부를 때 하고 느낌이 많이 달라요. 네. 정말 뭐 무르듯이 흘러가네요. 서로 실리를 차지하는 바둑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노정 선수의 기풍은 세력 바둑이라고 하는데요. 때는 전투형에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실 본인의 기풍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죠. 지금 여길 붙였어요. 인원수는 이제 세력 기풍은 아닙니다. 세력 기풍이라면 이제 위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서 이쪽을 키워가는 건데요. 뭐 인원수를 두면서 세력 바둑이다. 조금 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프로 기사들의 기풍이 더 명확한데 이렇게 아마추어 선수와 함께 페어 바둑을 둘 때는 본인의 기풍을 마음껏 발휘하기는 어렵겠죠. 프로들은 맞춰가야죠. 네. 그리고 이 프로들도 100점짜리 수보다는요, 안전한 수를 둡니다. 이 수가 확실하게 뭐 몇 집 더 이득이라고 하더라도 뒷맛이 나쁘거나 네. 뭔가 이제 나중에 수가 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위원회 방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실한 수를 많이 두죠. 나는 알아도 우리 팀원은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자, 붙여두고 중앙을 눌러갔습니다. 일단 큰 곳은 한 4곳 정도 보이네요. 여기 다가가는 곳. 상변, 우변. 이 부분 그냥 하나 또 발은 느리지만 두텁게 받아주는 수. 4곳 정도 보입니다. 좌변을 먼저 다가섰고요. 근데 4곳 중에 어디가 가장 좋은 곳입니까? 하고 질문하면은요. 네. 참 대답하기 어려워요. 4곳 중에서는 뭐 어디를 두더라도 다 좋은 곳입니다. 네. 변 쪽으로 벌려둘 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두면 다른 한쪽을 두고 이렇게 좀 서로 나눠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깨를 짚어서 물어오는 김영환 감독.
지금도 위냐 아래냐 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은 보통 이제 위로 밀어갈 때는 위쪽으로 해서 이제 뭐 세력을 얻을 수 있거나 할 때 위쪽에서 밀어가는데요. 지금 뭐 위쪽으로 가더라도 지금은 세력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아예 이제 실리로 가는 거죠. 계속 넘어가야 돼요. 지금 흑이 이 교환들을 해두는 이유는 뭘까요? 큰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이 모양도 이제 보통은 이제 흑도 한 칸 띄는 건데요. 네. 지금은 이쪽으로 뭐 밀어가는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밀어갔고요. 그냥 이렇게 뛰게 넘어가도 되면. 됐던 건가요? 그냥 넘어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런 진행이 되면요.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여기 박히는 곳이 너무 흑의 모양이 너무 좋습니다. 처음에 넘어가야 돼요. 네. 처음에 넘어가면 이런 교환들이 없는 거거든요. 이정호 감독이 여기 뭐 호구당하는 것은 당연히 원래 뻗어야 하는데 여기서 벌써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내 생각하고 다른데 이거 어떻게 또 정리해야 되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호구는 맞을 수 없다고 봤어요. 보통이라면 날일자로 많이 봤는데 지금은 그 다음 수까지 보기 위해서 한 칸으로 두어 가는 거고요. 날일자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날일자는요. 여기 이제 나와서 끊어지는 수도 있고요. 날일자보다는 뭐 한 칸이 더 나아 보입니다. 크기요. 아래쪽부터 먼저요. 김영환 감독 손이 바로 안 나오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뭐 뻗는 정도거든요, 지금은. 밀어가면. 네. 여기 다음 투전머리가 또 아프잖아요. 여기도 지키는 행마가 있는 행마인데 네. 투전머리 당하면 아프거든요. 자, 이정우 감독은 바로 두어 갑니다. 그렇다고 훅이 또 받으면은 이제는 확실하게 끊어져요. 여기 들어가서 오히려 손해만 본 거죠. 둘 중에 한 곳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이쪽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고 또 버텨야 할 것 같아요. 네. 이재원 선수, 젖혀간 건 이재원 선수였는데 진행이 되고 나니까 고민을 합니다. 또 쫓아갔어요. 백이 또 젖히면 어떡할까요? 끝나요? 너무 뭐 복잡한데요. 흙이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불만이에요.
우변은 내어주는군요. 네, 우변은 지금 뭐 포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또 지금요? 흙이 그냥 있는 것이 깔끔한 건데 뻗으니까 이제 또 저런 거 당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단수 치면 네. 이런 거 이제 찝는 수가 없어진다는 거죠. 뭔가 이제 이런 곳을 찝어서 약점을 좀 노려야 하는데 네. 이런 약점이 없어지는 거고요. 아래쪽을 받으면 이렇게 뻗으면은 또 이제 위쪽을 나중에 밀어가거나 했을 때 또 당하는 것이 싫은 거고요. 당할 때 당하더라도 집으로는 득을 보고 당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다면은 백도 밀어가야죠. 중앙을. 너무 악수예요. 너무 큰 악수입니다. 이정훈 감독이 순간적으로 아마 내가 저렇게 왜 꺼놨지? 내가 혼자 두는 거 아니지? 그 후회했을 것 같아요. 너무 악수예요. 이 수는요. 여기 두는 순간에 여기 뛰는 것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여기에 막는 것도 선수도 안 돼요. 이제는 여기 미는 것도 별로 활용 수단이 없어요. 이 하나로 지금은 저 하나의 집 손해를 만약에 따진다면 집으로 따지기는 너무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한 20집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단수 하나가 20집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거의 뭐 그 정도 느낌으로는요. 오. 최소한 그만큼은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지금 끄는 거거든요. 네. 흙이 여기 뻗었죠. 여기 아무 수도 없어요. 흙에게 여기를 그냥 한번 뻗게 만들어 준 거고 네. 여기 그냥 들어가서 흙 하나도 없어요. 여기 하나 그냥 뻗게 해준 겁니다. 여기 나중에 집 없어지는 것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원인이 단수 한 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노정 선수의 단점 중에 하나가 잘 모르면은 순서를 빨리 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단수가 이노정 선수 생각에는 어차피 여기 수 안 나고 손해도 없으니까 단수 쳐서 감독님한테 넘겨야지. 네. 이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반대로 순서를 넘겨도 됐을 텐데요. 반대 끊어뒀으면 중앙이 달랐겠죠? 그래도 일단 끊는다는 자체는 다 악수예요. 아, 다 네. 악수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를 끊는 것도 이쪽 부분을 막았을 때 이쪽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끊는 자체는 무조건 악수였어요. 자, 이정우 감독 초반부터 이제 좀 큰 실수가 나왔거든요. 네. 우리 팀 선수가. 이제는 그냥 강하게 가는 겁니다. 다음 어디로 두어 가야 할지 어렵습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우변에 한 5점, 흙 5점. 저돌에 대한 뭔가 공격을 하지 못한다면 팩이 실패거든요. 그냥 살려줘서는 불리한 거예요. 하변집이 너무 크게 났죠, 일단. 후변 저 5점 잡기는 너무 어렵고요.
변집도 차지하면서 5점 공격까지 엿보고요. 저 공격이 잘 될 걸 여기 쳐치면. 뭐 이렇게라도 싸워야 하나요? 네. 얼른 도망가는데요. 뭐 우상의 단수를 맞거나 해도 아프지는 않은 자리인 건가요? 여기는 흑도 좀 백도 아까워요. 이렇게 단수 치는 것이. 이렇게 되고 나면 네. 나중에 여기를 백이 이었을 때 이쪽을 끈끈하는 수가 없어지거든요. 이 교환은 이제 백도 아까운 곳이에요. 네. 이정 감독이 계속 뭔가 흔들어 가는데 이노정 선수의 오히려 머리는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지? 네. 아마추어 입장에서 이쪽을 밀어서 싸우자는 건가? 공격 안 되면 또 크게 손해거든요. 아 이런 뜻 아니었던 건가요? 이정훈 저도 감독이 모르겠어요. 바라는 게. 저도 모르겠어요. 이쪽을 밀고 싸우자는 건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막히는 것 때문에. 여기 한 발 더 나왔는데 이 돌에 대한 공격이 여전히 쉽지는 않고요. 자 늘어서까지 버텼습니다. 근데 못 잡으면 또 큰 손해죠. 상변 쪽 흥모양이 자꾸 좋아지니까요. 저는 단수 치거나 한 칸 뛰거나. 넉 점 머리까지는 아프지 않은 거군요. 여기는 이제 잡아두면 되니까요. 글쎄, 여기 지금 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 먼저 끊어올 수가 있어요. 쥐가 지금 못 살아 있죠. 네. 훗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럼 이제 흙에 한번 지키면 누가 곤만지 모르겠고요. 단수 치고 잡으면 살거든요. 네. 누가 곤만지 모르겠어요. 자, 이재원 선수 9에 끊으면서 백에게도 약점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오는데요.
일단 흙이 손을 뺀다고 해서 하변은 수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아무 수가 없어요. 백이 잡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백이 쫓기는 입장 같은데요. 흙은 저 백을 잡겠다는 생각은 없는 거고요. 같이 이제 나가면서 뭔가 이제 탈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흙이 지금 이렇게 맞게 되면 뭔가 조금 불안했던 마음마저 또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깔끔해지는 거죠. 지금 집으로는 흙이 앞서고 있는 거죠. 네, 확실하게 뭐 앞서 있습니다. 모양만 보더라도 우하 쪽과 우상 비교가 안 되죠. 이 모양은 자상, 자하. 자상이 확실하게 또 큽니다. 우변 쪽 모양은 뭐 집이라고 보지 않고요. 나머지가 우변 쪽하고 이 상변 쪽하고 비교해 보고요. 이 모양과 이 모양이에요. 네. 굳이 뭐 집을 계산 안 해봐도 되죠. 비교했을 때 웬만한 집들이 다 흙 쪽이 훨씬 큽니다.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대로 뭔가 공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변 쪽, 이 모양을 조금 만들어야 되거든요. 중앙 백도 아직은 얇아서 그럴 타이밍이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뭐 만들지 못한다면은 이 바둑을 이기기 어려워요. 더 크기까지. 조금 악수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백이 이쪽을 굳이 바를 필요가 없고 이쪽 부분으로 오히려 가서 차단과 이쪽 부분을 노린다면 굳이 흙이 여기에 돌이 있을 이유는 없거든요. 차라리 뭐 이런 곳으로 와서 이 한 점을 포기를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알기 쉬운 거죠. 그리고 상변 차지하고 아주 뭐 쉽습니다. 하변을 물어보는 이유. 글쎄요. 악수죠. 그냥 늘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아무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백을 투뜯게 만들어준 거예요. 네. 오히려 이 모양은 흙이 든다면 뭐 이런 것을 이제 붙여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서 백의 집 모양을 없애는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흙을 편하게 해준 거죠. 백을. 네, 이지원 선수가 뭔가 이거 아닌데. 네. 표정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착각이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는 좌변을 어떤 식으로 두어 갈지 이정우 감독이 보여줘야 되는데요. 아, 그렇군요. 계속 중앙인가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곳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까지 가서요. 여기를 오게 되면 이쪽으로 와서 이제 이쪽을 차단을 해서 전체 뭔가 공격 이런 식으로 좀 판을 흔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침착하게 두고 있습니다. 네. 멀찌감치 앉아 있기는 하지만 이노정 선수 차례거든요. 이재원 선수가 이노석 선수에게 자꾸 이제 잽을 이렇게 날리면서 총식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그게요. 자, 조금씩 욕심을 부리는데요. 욕심이 아니고 지금 최일게 올리면 네. 이재원 선수가 좀 당황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냥 받아도 될 텐데 좀 당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 아예 이쪽을 봐도 뭐 어땠을까 생각이 들어요. 5점은 이렇게 포기하고요. 여기 나오는 정도인데 네. 밀면 이렇게 둬야 되고요. 여기 하나 끊어놓고 나중에 이제 인원곡 가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잡히는 겁니다. 여기가 이쪽까지 하게 되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열 몇 집 되는데 여기 밀고 하게 되면 그 여기 왔을 때 이 백 전체도 아직 확실치 않은 모양이거든요. 여기 또 먹여치고요. 여기 때려내야 하고요. 살 수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네. 지금은 젖히고 치받았기 때문에 돌의 크기가 키워졌을까요? 지금은 상면을 젖히면 어떻게 되는지 또 궁금한데요. 네, 과연 상담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